LG도 LG만의 독특한 디자인 컨셉, 그리고 LG만의 독특한 소리적인 성향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이어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디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LG의 사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LG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신제품 이어폰인데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LG에서 나온 새로운 톤 프리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TFN7이라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리뷰를 했었죠. 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만 탑재된 건 아니고요. 소리적인 차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집중적으로 애플하고도 비교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제가 리뷰를 했던 이 제품하고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LG가 요 리뷰를 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맞아요. 연락이 와서 저랑 이렇게 이 영상까지 찍게 되는 그 중간 과정까지 뭐 여러 가지 미팅들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뷰도 유료로 진행되는 리뷰인데, 그 전에 뭐 LG와 굉장히 많은 얘기들도 나눴고, LG 전자에서도 왔지만 다른 많은 부서에서도 와서 뭐 연구소 직원들도 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관여하지는 않고, 그런 서로 대화하고 뭐 기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그 중간에 이 톤프리 노이즈 캔슬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분석 요청을 하셔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분석된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톤프리의 TFN7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요거를 샀었는데, 요거는 좀 저가형으로 나와서 그 UV 라이트로 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항균을 하는 그 기능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차징도 빠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UV 라이트로 항균하고 와이어리스 차징을 하는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추가되어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리뷰 영상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톤프리 그 이 전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겠지만, 이 장점과 단점도 요 리뷰를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놓고선 추가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요. 특징부터 먼저 들어가면요. 제가 리뷰를 했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UV 라이트로 항균하는 기능이 빠져 있고, 그리고 와이어리스 차징을 무선 충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무선 충전이 되는 모델에 그 다음에 UV 라이트로 항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번에 봤더니 요 이어 팁이 바뀌었어요. 네, 기존에 있던 이어 팁 고무하고 이번에 새로 탑재되어 있는 이어 팁은 약간 뒤쪽에 스크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다른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특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단점에서 한번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있는 쭉 장점이 그 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장점입니다. 전에 리뷰를 했던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소리밖에 제가 뭐 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소리에 대해서 잘 평했어요. 영상 꼭 보세요. 영상 꼭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소리에 대해서만 평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머시브 사운드를 키는 순간에 수많은 단점들이 지워지면서 장점들로 확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이 장점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지워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워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특징을 잠깐 얘기를 했던 이어 팁 부분이에요.
사실 요 이어폰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것이 이어팁과 이압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단점은 이압 해소가 안 되는 거고 장점은 이어팁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귀에 굉장히 편안하게 쏙 들어가는 이어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잘 들어가요. 예, 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귀 속으로 쏙 들어가는, 적어도 제 귀에는 쏙 들어가는 이어팁을 갖고 있어서 차음도 잘 되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어팁과 구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단점에서는 이압이 조금 있다. 잘 착용하지 않으면, 너무 깊게 착용하면 이압이 좀 느껴진다라고 단점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그 장점에 있던 이 귀에 잘 들어가는 이어팁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 바뀐 이어팁은 제 귀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지울게요. 네, 그리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노이즈 캔슬링 부분이죠. 그래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이 노이즈 캔슬링은 굉장히 멀미가 안 나는 노이즈 캔슬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나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멀미가 안 나면 노이즈 캔슬링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뒤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어차피 노이즈 캔슬링 할 때 노이즈 캔슬링의 능력은 그 중고역까지, 고음역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그 프로세서 기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그 고음들을 역파장을 만들어서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얘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 쪽에 좀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또 다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낮은 저역대에는 밖에 있는 소리가 그냥 마이크까지도 유입이 되고, 안에서 재생되는 저역의 소리가 다시 밖에 있는 마이크까지 유입이 되는, 서로 간에 측정하는 마이크와 재생하는 마이크, 재생하는 드라이버, 측정하는 마이크 간의 간섭이라는 게 발생을 쉽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음 드라이버가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위해서 동작을 하게 되면 캔슬을 잘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어떤 저음이냐? 극저음. 차음이 잘 안 되고 서로 피드백이 발생될 수 있는 극저음 같은 경우는, 극저음이라 하면 제가 얘기한 극저음은 보통 50Hz 이하? 50Hz 이하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극저음, 아주 낮은 저음 같은 경우는 캔슬레이션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래요. 애플은 실제로 청음을 해보면 70Hz 이하는 캔슬을 못해요. 예. 청음상에서 못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약해요. 70Hz 이하의 아주 낮은 저음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상당히 약합니다. 애플이. 그리고 그 다른 대역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을 끼더라도 살짝의 멀미 증상을 느끼는 이유, 캐빈 프레셔 같은 것을 느끼는 이유는, 이 다른 대역들은 노이즈 캔슬링이 됨에도 불구하고 70Hz 이하의 아주 낮은 저음들, 파장이 긴 낮은 저음들은 그대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에 고막이 눌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 저음들만 들리니까, 나머지는 캔슬이 되고 그 저음들만 들리니까 그런 느낌이 나서 캐빈 프레셔 또는 귀가 눌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얘의 노이즈 캔슬링은 제가 청음을 하면서 측정 테스트톤을 틀어놓으면서 실제 귀로 청음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었냐면 40Hz까지 잘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70Hz 이하를 잘 못하는데 얘는 40Hz 이하만 못해요. 그러니까 20, 30, 40까지만 못하고 40부터는 캔슬을 하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20, 30, 40, 50, 60, 70까지는 못하고 70 이상부터 잘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은. 근데 얘는 40Hz 이상부터 하더라고요. 즉 애플보다 조금 더 낮은 주파수까지도 캔슬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들리고요. 실제로 그 밑에도 캔슬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많이 캔슬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캔슬이 되는 게 들렸어요. 그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노이즈 중에서 특히 저음 쪽의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려고 얘가 노력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빈 프레셔가 조금 덜 느껴져요. 귀가 눌리는 느낌,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조금 덜 느껴져요. 단순하게 노이즈 캔슬링이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주 낮은 대역대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좀 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점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들이 꽉 차게 됐죠. 자,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단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단점들이에요. 근데 이 단점들 중에서 지워져야 될 것들이 나왔어요. 오, 혹시 LG가 제 리뷰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단점들이 지워질 것도 나왔습니다. LG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하고 있는 LG예요. 아주 좋아요.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지워져야 될 문제는 뭐였냐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딜레이가 있다고, 딜레이가 느껴질 정도로 있다. 그래서 한쪽만 끼고 있으면 너무 느껴질 정도로 시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칩셋이 바뀐 건가요? 뭔진 모르겠지만 바뀌었어요. 네, 딜레이가 이전 요 모델에 비해서 얘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의 시차가 조금 더 줄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부분은 박수 치도록 하고요. 단점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울 거 한 반만, 세모칸으로 지울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5kHz하고 10kHz가 조금 살짝 아쉽다. 5kHz 살짝 올라가 있고 10kHz 살짝 올라가 있다. 이 얘기 했었죠. 그래요. 뭐 어차피 10km 대역 때는 측정할 때도 측정도 잘 안 되는 대역이긴 하지만 청감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역이긴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10kHz가 사실은 치차름 대역에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거기가 도드라지면 치차름이 좀 들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10kHz 문제는 해결했어요. 5km는 아직 남아있어요. 5km도 좀 바뀌었어요. 사실 5km가 피크로 해서 살짝 올라왔었는데 4.8km가 피크로 해서 살짝 올라왔고 5km가 피크는 아니더라고요. 4.8km가 조금 올라가고 10km의 피크가 있던 게 없어졌어요. 박수! 제 영상을 잘 보고 계시는군요. LG분들이. 그래요. 10km가 잘 제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 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반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드라이버 제조 공정상에서 살짝의 오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게 그 오차에서 운 좋게 잘 나와서 그 부분이 정리된 걸 수도 있지만 물론 아니길 바라면서 네, 그 10kHz 부분이 제거된 부분 10kHz가 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다 노이즈 캔슬링에 관련된 거예요. 예, 노이즈 캔슬링에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노이즈 캔슬링보다는 이어 팁에 더 관련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 부분들이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고 첫 번째 제가 단점으로 더 추가적으로 찾은 거는 아까 얘기한 이어 팁이에요. 스크류 모양으로 생긴 이어 팁이요. 제 귀에는 잘 안 맞아요. 예, 제가 이걸로 잘 맞추기 위해서 저는 사실 제 귀 구멍이 조금 평균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편이어서 중간을 끼거나 중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보통 끼는데 그렇게 할 경우 귀에 밀폐가 안 되더라고요. 전 지금 제공하는 가장 큰 거를 꼈습니다. 제공하는 가장 큰 거를 껴서 깊이 넣지 않고 살짝 겉에 걸치도록 해야지만 밀폐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청음할 때 솔직히 죄송한데 이전 버전의 이어팁을 끼고 들었어요. 네. 죄송해요.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지금 새로 변경되어 있는 스크류 모양의 이어팁은 제 귀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크류 모양을 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어요. 오히려 밀폐도 잘 안 되고 착용감도 별로였어요. 귀 속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없고 이렇게 좀 부딪혔어요. 귀의 구조에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막 귀 안으로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위치를 막 찾아야 돼요. 막 틀면서 찾아서 이게 막힌 건가? 아닌가? 이게 맞나? 이렇게 찾아야 됐어요. 단순하게 이어팁 하나가 변경되었는데 저한테는 착용감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어팁 부분은 확실한 단점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하셨거나 벌써 구매해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어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거가 추가되는 단점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추가되는 단점은 뭘까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예, 노이즈 캔슬링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애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애플 것도 듣고 얘도 듣고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해서 애플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애플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도 아무런 기능을 켜지 않고 주변 소리 듣는 기능도 끈 상태, 노이즈 캔슬링도 끈 상태에서 청음을 하게 되면 기본 차음, 밖에 소리가 기본적으로 안 들어오는 그 막혀있는 느낌이 애플이 더 좋아요. 네. 얘가 기본 차음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밖에 있는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려요. 애플이 조금 더 덜 들립니다. 좀 차단이 잘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정말 차음이 잘 되는 이어폰이 아닌데도, 차음이 잘 되는 이어폰이 아니에요. 애플이요. 기본 차음이 그렇게 썩 잘 되는 이어폰이 아니고 그냥 보통인 이어폰인데 애플보다 차음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기본이 안 되는 상태로 시작한다는 게 좀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의 단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는, 노이즈 캔슬링에서 두 번째로 보는 단점은 뭐냐면, 애플은 제가 한번 청음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1.2kHz, 그러니까 1200Hz, 1200Hz까지 노이즈 캔슬링을 해요. 1200Hz 이상부터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돼요. 그냥 자연 차음, 그러니까 밀폐돼서 안 들리는 거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꺼나 켜나 반응이 없어요. 그 1200Hz 이상은. 하지만 1200Hz 이하부터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줄었다 켜졌다가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1200Hz 밑에 부분이 캔슬이 되고 있으니까 1200Hz부터 아까 얘기한 70Hz까지가 다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LG가 이번에 장착한 노이즈 캔슬링은 제가 청음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580Hz, 거의 절반이죠. 네. 580Hz 이하부터 노이즈 캔슬링이 느껴집니다. 청감상으로. 그래서 580Hz부터 40Hz까지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이 잘 동작하는 것은 어디부터 느껴지냐면 280Hz 이하부터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280Hz 이하부터 40Hz까지가 제일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160Hz가 거의 피크 지점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청감상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따라가려면 멀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제가 애플과 애플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비교한다는 게 좀 이제 막 시작한 LG의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게 애플하고 비교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LG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LG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현실이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진 않아요. 정말 착용을 하고 들어보면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애플을 쫓아가기에는 좀 한참 멀었다라는 느낌이 있고, 애플보다 그나마 좀 나은 게 캐빈 프레셔라고 하는 귀가 눌리는 느낌은 톤프리가 더 나아요. 예, 톤프리가 더 없습니다. 물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음까지 같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마지막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이 톤프리와 이 톤프리를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기능이 없는 저가로 나와 있는 톤프리와 이번에 풀옵션으로 나온 이 톤프리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칩셋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다르게 했겠죠? 다른 것 같아요. 소리도 살짝 다르다고 했죠. 아까 톤 밸런스가 아주 살짝 다르다고 했죠. 근데 디스토션이 조금 더 있어요. 예. 많진 않아요. 디스토션이 얘와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더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느 곡에서 확인을 했냐면, 제가 듣는 곡 중에서 이런 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빅팩 밴드라는 그 빅팩 밴드에서 연주했던 싱생성이라는 그 연주곡이 있는데, 싱생성 연주곡 듣게 되면 처음에 막 드럼이 이제 스네어하고 이제 텀으로 막 이렇게 플로 텀과 텀으로 막 연주하면서 강하게 막 어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브레스 소리가 팍팍팍팍 나오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그때 그 텀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뭘 보냐면 드라이버의 다이나믹함을 봐요. 특히 중음 때의 다이나믹함, 중저역 때의 다이나믹함이 같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로 들을 때는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돼서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는 참 괜찮다, 잘 만들었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로 신형으로 듣게 되니까
그 텀 소리가 약간 전자드럼 소리 같이 나왔어요. 살짝 다이나믹함이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전자드럼처럼 나오는 거 뭐냐면 그 텀의 어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하모닉 디스토션이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약간 틀어지더라고요. 전자드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디스토션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톰 프리가 이번에 LG의 방향에서 야 이번에 잘 잡은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LG가 이제 잘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갔었는데 아마도 칩셋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칩셋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살짝의 디스토션이 조금 더 추가됐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통화 품질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죠.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할 수 있을 건데요.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 소리입니다. 이 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들 이 톰프리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LG 톰프리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로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여러분들 이 톰프리의 마이크 소리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톰프리의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LG의 톰프리의 마이크의 소리입니다. 지하철 안에 시끄러운 환경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톰프리의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톰프리의 소리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은 어떠셨나요? 통화 품질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LG한테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LG를 응원하고 싶어요. 사실은 어떻게든 좀 LG만의 색깔을 조금 만들어 가는데 어떠한 방향성에서는 한 트랙은 딱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의 이런 소리적인 방향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방향이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운드는 맞아요. 특히 이 톰프리에 있는 이머시브 사운드로 선택되어 있는 그 소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 톤에서 LG만의 색깔을 입힐 필요가 있어요. LG만의 개성을 입힐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쿼드 덱을 탑재를 해서 나는 음질만으로 뭔가를 승부를 걸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 비슷하게 이머시브 사운드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번엔 톰프리를 보면서도 사실 그러길 조금 바랬는데 아마도 칩셋이 뭔가 바뀌었겠죠.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리적인 면에서는 아주 살짝 손해를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들도 개선은 했지만 그러면서 또 오는 살짝의 추가 단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조금 더 LG만의 색깔을 내고 조금 더 LG만의 기능을 더 넣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LG의 경쟁사겠지만 지금은 없어진 대우라는 회사가 탱크주의 이러면서 탱크에서 약간 무식하게 뭐든지 약간 무식하게 만들고 좀 막 그 당시에 TV 광고가 있었는데 브라운관 TV였어요. 브라운관 TV의 양쪽에 이렇게 그때는 브라운관 TV 양쪽으로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에도 스피커가 있었어요. 브라운관 위에도 스피커가 있고 막 밑에도 스피커가 있는 것도 있고 뒤쪽으로는 서라운드 스피커도 이렇게 벽치고 나오는 서라운드 스피커가 달려있는 TV도 있었고요. 서브우퍼도 달려있는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대우가 촛불을 그 TV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스피커를 빵빵 틀면 촛불이 막 꺼지는 막 이런 걸로 해서 광고를 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탱크주의, 약간은 뭐 뭐든지 약간 무식함 하지만 강함 막 이런 거를 강조했던 그런 대우가 생각이 나요. 왜 지금 생각이 날까요? 저는 LG 하면 생각나는 거 그거예요.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요. 뭔가 하나를 만들면 제대로 만드는 LG였거든요. 그런 철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철학이 있고, 그런 LG 제품을 보면 그래, LG는 뭔진 몰라도 무조건 10년은 써. 그 정도로 제대로 만드는 회사야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오디오에는 없었어요. 예, 오디오는 어느 순간부터 오디오 사업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잖아요.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LG만의 사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인 그 희망은 예전에 있던 오디오 사업부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구로동에 있었던 그 오디오 사업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LG 어디 갔나요? 저는 그리워요. 골드스타 마크가 찍혀있던, VU 미터가 왔다 갔다 했던 골드스타, 예, 전축이라 불렀죠. 그 당시에 전축, 이런 것들 그리워요. 그 당시가 그리워요. 그런 거 다시 레트로처럼 나오면 저는 사요. 그 정도로 저는 그리워요. LG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또 하나 아쉬웠던 거, 그전에도 제가 말씀 못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데모를 받은 거 흰색을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제일 아쉬워 보이십니까? LG도 LG만의 독특한 디자인 컨셉, 그리고 LG만의 독특한 소리적인 성향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이어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디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LG의 사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LG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LG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이 영상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LG 관계자분들한테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